자기가 먹기만 하면 남편이 돈을 번다는 여자가 있습니다. 결혼 전 빈털터리였던 남편을 3년 만에 IT 회사 대표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남편이 성공하자마자 첫사랑을 집에 데려오더니 이혼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이혼 후 아내는 남편의 최대 경쟁자에게 재혼했고 남편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처음부터 보시죠.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손님이 곧 온다며 재촉하거든요. 오늘 오는 손님은 옛날 이웃집 딸로 남편의 소꿉친구인 여자였습니다. 시누이가 대놓고 말하는데요. 오빠가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회사가 벌써 상장했을 거라고요. 아내한테는 먹기만 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깎아내립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그 소꿉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반갑게 인사하면서 혹시 다른 여자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소꿉친구라는 말에 안심하고는 남편이 늘 얘기했다며 편하게 대했습니다. 아내가 아침부터 끓인 국을 직접 떠서 건네주려 하자 시누이가 딱 막아섭니다. 손이 더럽다면서 손님한테 함부로 음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방금 씻었다고 하니까 씻어도 더럽다며 예의가 없다고 몰아세웁니다. 그래도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편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국 한 그릇 드리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치워버리라고 밀어냅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아내를 부릅니다. 회사 전 재산을 걸어둔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전부 소꿉친구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라는 거예요. 오후에 소꿉친구 아버지가 가정식 만찬을 여는데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높은 분들이 먹는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며 신나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온종일 먹을 생각밖에 모른다며 또 구박합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는데요. 자기가 배부르면 남편 운이 더 좋아진다고요. 이 프로젝트만 따내면 최대 경쟁사를 꺾고 업계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남편이 설명합니다. 실패하면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가 소꿉친구한테 고맙다며 차로 건배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오늘 만찬에 소꿉친구를 자기 아내로 소개하고 데려가겠다는 거였어요. 소꿉친구가 태연하게 말하죠. 자기 아버지의 인맥이 아니면 누가 외부 사람을 도와주겠냐고요. 남편까지 동의해달라며 아내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연기일 뿐이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둘이서 합을 맞추며 설득하더라고요. 아내가 단호하게 되묻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른 여자 남편 노릇 시키겠느냐고요. 게다가 소꿉친구는 미혼인데 소문나면 나중에 시집가기 어렵지 않겠냐고 오히려 걱정까지 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남편 사업을 위해서라면 평판쯤은 감수해야 한다며 소꿉친구 편을 들어요. 아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자기가 직접 따라가서 프로젝트를 따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누이가 비웃으면서 뭘 믿고 그러냐, 그 큰 식욕이냐고 놀렸는데요. 아내가 씩 웃으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소꿉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아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증거를 대기 시작하는데요. 결혼 전 이 집은 속옷도 못 살 정도로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남편이 약 1억 7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고요. 시누이가 그건 오빠 실력이라고 반박하니까 아내가 바로 되받아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이 평사원에서 매니저로 승진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건 노력한 덕이라고 하자 아내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냅니다. 반년 전 업계 불황에 경쟁사들이 줄줄이 손해를 봤는데 남편만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좋은 음식도 안 먹여줬는데 이 정도였으니 제대로 먹였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라고 아내가 호소합니다. 매일 맛있는 걸 먹게만 해주면 남편이 더 대단해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비꼬면서 그러면 오빠가 여기까지 온 게 전부 언니가 먹어서 된 거냐고 따지거든요. 아내가 살짝 양보하면서 남편 능력도 있지만 자기 복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소꿉친구가 그 분위기를 보더니 슬쩍 한 발 물러서며 올케도 만찬에 같이 가면 되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아내는 좋다며 높은 분들이 뭘 먹는지 구경하겠다고 좋아합니다. 소꿉친구가 바로 남편한테 경고하죠. 올케가 프로젝트를 망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오후 만찬에는 반드시 소꿉친구를 아내로 데려가겠다고요. 소꿉친구가 아내에게 누가 물어보면 자기와 남편이 진짜 부부이고 아내와는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남편도 그냥 연기라며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내가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이혼하라고 쏘아붙였어요. 시누이까지 가세해서 집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쫓아내라고 합니다.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누이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시누이가 공짜로 먹고 살면서 쓸모가 없다고 다시 말하자 아내가 바로 손이 올라갔어요. 시누이가 엄마한테 맞았다고 울며 난리를 치고 시어머니가 촌년이라며 아내를 모욕합니다. 아내도 지지 않고 되받아치는데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기 집 앞에서 울면서 아들한테 시집와달라고 사정했던 걸 꺼냅니다. 돈 좀 모이니까 이제 와서 무시하냐, 다리 건너고 나서 다리를 불태우려는 거냐고 몰아세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이혼하라고 소리칩니다. 소꿉친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혼하면 연기할 필요도 없고 프로젝트도 자기가 꼭 따내주겠다고 나섭니다. 남편이 결국 아내한테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아내가 싫다고 하자 남편이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사과도 안 하고 소꿉친구 만찬 동행도 막으면 이혼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기 없으면 이 집안은 조만간 전부 거덜날 거라고요.